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에스모에 대한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셨어요. 떡제이님께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첫 번째 종목 진단 요청이다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 NDM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이 참 좋은 기업이죠. 네. 넥센테크 때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그래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대해서 에스모를 보는 김에 같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우리나라 법 제정이 중요하죠. 법 제정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늦긴 했지만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18년이 자율주행차는 관련주에는 정말 최악의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버부터 시작해갖고 해외에서 자율주행을 시도했으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명만 나와도 이건 잘못된 정책인 거야. 아직 제대로 된 기술력도 아닌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시골길 같은 외국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빡빡하게 도시처럼 뭐든지 밝게 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시골길처럼 굉장히 어두운 길이었어요. 어두운 길.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렵고 잘 안 보여. 그런 과정에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먹고 있었는지 아무튼 손을 딴 데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을 보고 있었던 거나 아니 옆에를 보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 뭔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를 보지 않고 자율주행차니까. 그리고 한적한 길이란 말이야. 여러분 시골길 가는데 누가 앞에만 이렇게 막 보고 갑니까? 자율주행 알아서 가주는데. 복잡한 시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신 거지 이분이.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람이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확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 이거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으면 이거 보지 않았겠느냐.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봤을 것 같아요. 이거를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야간에는 더 잘 안 보이잖아요.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 못지않게 좀 늦게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 올라와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썩 좋지 않았어요. 보면은 작년에 이제 봄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가 아예 그냥 엄청난 하락을 보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거의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00원대에서 물리신 분은 거의 없겠죠. 있으시면 정말 안타까운데 10,000원 위에서만 물려 있어도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매수가가 9,230원이라고 하셨는데 9,230원은 한 이 구간이에요. 그럼 불타기 하다 실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래쪽에서 한번 매매를 하고 위쪽에서 한번 매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 사이에서 두 번 매매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요. 40%는 제 영상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 교육 자료 중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랑 있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랑 어떤 종목에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종목 선정 방법. 이거 두 가지 제가 오늘 제 새벽에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새벽에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침에 보시면은 40%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비중이 이게 코스닥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5천억인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거는 조금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영상 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간단히는 알아봐야겠죠. 에스모 자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회사 때문에 그렇지 에스모는 주력 사업이 와이어링 하네스 뭐 이쪽이에요. 뭐 차량 내부에 있는 뭐 전기나 전자장치 이런 쪽에 전기 신호 제공하는 뭐 장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선이나 커넥터 쪽으로 해서 주변 부품을 뭐 집약시키는 뭐 그런 역할의 뭐 유니트 뭐 이런 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이게 대부분 매출이에요. 85% 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량 내부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승용차 여러분 기본이고 SUV도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버스나 특장차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뭐 지게차 뭐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 필요하다. 에스모는 이런 기업이고 자율주행은 자회사인 NDM 이게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랩이랑 SML이라고 하죠. SML 스마트 모빌리티 랩이랑 이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랑 이제 뭐 파트너를 하고 있고 파트너 협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얼마 전 소식으로는 중국의 난징에 있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 GVG에서 이 공단 내에서 해외 기업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을 시연합니다. 좋은 소식이 많은 기업이에요. 기술력도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에도 협력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뭐 자율주행 3D 매핑 기술 쪽으로 카메라라고 이제 자율주행 3D 매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뭐 센서랑 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라는 기업 자율주행 3D 매핑 기술 전문 기업으로 뭐 여기랑 해가지고 뭐 뉴욕시 뭐 교통국 뭐 보야지 뭐 이런 쪽이랑 뭐 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협력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말 그대로 참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3D 기술 이쪽을 뭐 제어하는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M이 이제 미국의 뭐 우모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카메라의 3D 매핑 기술 그리고 아폴로의 음성인식 전문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제주시에서도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에스모의 기술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뭐 제주시랑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도 경내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보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3월 28일 날 자율주행 상용화 법률이 통과됐어요. 제가 제목에 적어놨죠. 이렇게 자율주행 상용화 요 법률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3월 28일일 거예요. 거래량 확 터졌죠. 보시면은 3월 28일 맞죠. 거래량 터지면서 확 올라간 날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이렇게 돌파 시도가 못 나오면은 빠르게 못 나오면은 한번 밀렸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 달러 환율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밀려 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밀릴 때 거래량이 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하락 과정 중에서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중 바닥 정도 형성한 거다 생각하고 요 21선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6,000원 6,000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6,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없는 분들도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6,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복한다면 이탈하면 말짱 꽝이죠.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심 가져보면은 뭐 당장은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6,400원에서 6,400, 500원 정도 요 구간을 돌파하면은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6,000원에서 6,400원대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6,500원 넘어가주면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뭐 7,000원대에서 8,000원 사이 요 구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최악의 구간만 넘어가면은 요 6,000원 구간 최악의 구간만 넘어가고 6,400원 이상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만 잘 안착해도 제가 볼 때 여기만 이렇게 해서 딱 안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6,000원 회복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회복 안 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양봉 하나 나왔고 이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은 뭐 보유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하단 구간 이 하단 구간 다시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밀려갖고 거래량 실어서 또 이렇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근데 자율주행 쪽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보유해서 뭐 8,000원 구간에서라도 뭐 정리하고 나오는 만약에 8,00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뭐 아주 뭐 멋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 구간이 8,000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만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에스모라는 기업을 작년에 들어가셨는데 단기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너무 고점에서 사셨잖아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거 1,000원도 안 하던 기업이었어요. 1,000원도 안 하던 기업이 만원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불타기 했는데 9,000원이 넘으면 만원 위에서 불타기 했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본 건 단기적으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으면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다는 거면은 원칙과 기준이 없으신 거죠. 원칙과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신 거고 이거는 단기로 매매했다. 단기로 매매한 게 아니다. 나는 좀 길게 봤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너무 커요. 40%면은. 그래서 저라면은 한 8,000원 구간 정도만 와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절반은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을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로 옮기는 게 옳지 않겠냐. 한 20% 정도는 기술력이 워낙 뭐 뛰어나고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봐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신규 진입한다고 하면 지금은 6,000원 회복하면 10%, 6,400원을 올라탄다고 하면 여기서 20%까지 눌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뭐 80%에서 88,000원에서 한번 정리라던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10%만 들고 간다던가 이런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0%의 비중을 넣기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좀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기술력은 워낙 좋아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워낙 좋아요. 근데 기술력 있다고 모든 종목이 막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의 밝은 면, 양의 흐름만 보일 게 아니라 음의 흐름도 봐야 돼요. 종목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볼 게 아니고 혹시나 안 좋았을 경우에 이 종목 흐름이 안 좋았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제 거 교육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교육 영상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손절을 못했다던가 단기로 들어갔다면 손절을 못한 거예요. 이건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고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나는 뭐 3만원 5만원 갈 때까지 들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랑 이제 기준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해도 비중이 너무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비중을 40%까지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한 20% 정도를 들고 간다라고 보면 모를까.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6,000원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는 이탈하면 안 돼요. 6,000원을 앞으로 이탈하면은 또다시 밀릴 수도 있고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피곤하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6,000원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6,400원까지 제압하면은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너무 눌려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좋은 기술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미동 같은 경우 더미동 같은 경우 뭐 에이다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핵심 기술 보유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막 뜬금없이 막 쭉쭉쭉쭉 날라오잖아요. 막 급등 한 번씩 나오면서 이거는 세력들이 막 장난질 치는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력성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꼬리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래요. 뭐 좀 약간 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막 이렇게 바닥에 있지 않잖아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외선 센서 쪽으로는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추세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요런 종목도 이렇게 양봉 이렇게 하단 같은 경우 이탈만 안 하면은 21,0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이건 뭐 계속 이제 보유자분들은 아주 계속 이제 추세 상승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꺾일 때 매도하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뭐 2대 주주로 있다라고 하면서 에이테크 솔루션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다음에 잘 안 갔었어요. 잘 못 갔어요. 제가 1월부터 자율주행 쪽은 이 종목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주가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눌리면은 여기서 뭐 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지금 구간도 충분히 좀 아래로 좀 더 내려와주면 좋고 9,150원만 이탈 안 하고 잘 유지해주면 되고 뭐 지가 뭐 밀려봐야 요 8,800원 뭐 때 이탈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에이다스 쪽으로 치면은 미동보다는 저는 원래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하기 전에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는 안 건드리는데 제가 건드린 몇 안 되는 신규 상장주 중 하나예요. 이건 뭐 기업 IR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워낙 좋아요. 이게 BMW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BMW랑 아우디 뭐 이런 쪽에다가 뭐 아이다스 이 영상 장치를 저장 장치를 보는 이 수출한 기업으로 에이다스 쪽으로는 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이 두 종목을 제일 많이 언급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칩셋 미디어. 요거는 VR하고 자율주행하고 다 해당되는 종목이 다 해당될 수 있다. 기술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삼성에서 NXP 참 인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인수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생각 없다 이런 거절 아직까지는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1위인 NXP의 동영상 코덱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텔레칩스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 막 얘기 나올 때도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차트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칩셋 미디어는 제가 과거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 보세요. 뭐 테마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테마를 볼 때도 그냥 무작정 연관돼 있다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기술력이 얼만큼 좋으냐. 기술력이 핵심 기술력이고 핵심 기술 꼭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진입장벽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보시란 말이에요. 칩셋 미디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매수할 수 없고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적어도 11,500원 아래 혹은 11,000원 전후까지 와주면 더 좋고 11,000원 전후 정도 오면 좋겠네. 이 정도까지 와야지 매수해. 지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무료 종목 따라하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칩셋 미디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더럽게 안 가네라고 말씀하시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NCN. NCN 이게 원래 사명을 변경했는데 넥스트 칩이죠. 네. 넥스트 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한국에 이제 모빌아이를 꿈꾸면서 이제 나온 기업인데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뭐 CPU 칩이랑 한국의 모빌아이를 꿈꾼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정말 약합니다. 이 과거에 제가 이때 이런 추세선 그려드렸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오히려 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저점까지도 왔었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은 앞으로는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되고 있습니다. 5,100원에서 5,150원 사이 이 구간은 이 구간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점은 나오지 않았냐라고 싶고요.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상용화가 되고 법적으로 해서 된다면은 멋진 모습을 보이면 얘도 이렇게 뭐 날아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얘는 반등이 나오면은 이 구간을 또 넘어가줘요. 7,000원 초반 구간을, 마의 구간을 또 넘어가줘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남았는데 7,000원대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8,000원대는 어렵지 않고 요 한 8,800원에서 9,000원 사이 요 구간이 또 한번 걸릴 수 있고, 계속 이제 저항이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좀 많다,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들 8,000원대만 넘어가줘도 요 추세 돌파해가지고 좀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번 튀면은 시세를 만들 수 있진 않을까, 이런 모양은 나옵니다. 5,100원대 요 구간만 이탈 안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짧게 보면은, 짧게 보면 여기 한 5,800원 구간 정도 손절 놓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새벽이 깊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쪽 카메라 모듈 쪽은 뭐 많죠.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 MC넥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긴급제동 알고리즘도 뭐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관심 가져볼 수는 있겠다. 이것도 한 차례 올라온다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기어가고 있죠. 이것도 요 구간에서는 마음에 드는 2만원 구간대에서는 오긴 했는데 한 19,500원까지 오면 참 좋을 텐데 안 올 것 같죠? 느낌이. 요즘에 자율주행 쪽이 갑자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19,500원까지만 내려와주면 참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만원 아래만 줘도 땡큐 하긴 한데 그냥 가면 내 게 아닌 걸로 뭐 생각을 해야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뭐 센서 칩을 개발했는데 요 놈이 한번 튀었다가 멋지게 튀었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밀려있죠. 차라리 이런 놈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 센서 칩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종목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모 봐달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NDM의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글로벌 회사들이 좋게 보니까 제가 좋게 보는 거지, 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할 엄청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글로벌 기업에서 평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엿본 거죠. 제약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로 논문이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논문 보고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전문가들이. 논문이랑 뭐 학회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전문가 그쪽 분야의 전문 인력분들이 평가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뉴스 말고, 신문기사 말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 말고 전문 인력들이 해놓은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뭐 워낙 뭐 인정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NDM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으니까 같이 뭐 시연도 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파트너 협력하자고 하고, 중국에서도 협력하자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사당 경내 자율주행을 시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자율주행 쪽은 올해는 언제 올라가냐 차인데 좋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봄에 따뜻한 봄날에 자율주행에 지금 뭐 상용화 쪽으로 해가지고 좀 기운이 좀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속한다. 요건 알고 계시죠? 자율주행하고 전기차하고 뭐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이런 쪽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한 번에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쪽을 따로 빼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인데 따로 빼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 쪽에 웬만하면 잘 포함을 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분야가 앞으로는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이제 우리에게 산업으로 다가오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 주시고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빠르게
올라와서 이제 걱정을 좀 한시름 덜어내고 40% 있는 이 비중만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까지만 돼도 제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될 텐데 40% 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계좌가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